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방금 말씀하신 정책의 의장님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강행됐다가는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마련하였고, 이 토론의 핵심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우리 당의 입장보다도 이 법의 실질적인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개미 투자자 우리 국민들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으시고 국민들과 언론 여러분께서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우리 이대호 와이스트리트 편집인께 두 가지 여쭙고 이대호 편집인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평가세, 정의의 문제, 이게 정말 그런 것인지, 다음에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괜히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이 공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편집님께서 생각과 전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때는 마스크를 조금 내려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코로나를 걸렸는데 아직도 잔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몰래 목캔디 하나 물고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시간 아끼기 위해서라도 이제 두 갈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직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낼 만큼 큰 소득을 얻지 못하는 투자자이고, 또 세금 수익이 있는 곳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라는 데는 100% 동감을 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과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선진국과 같은 레벨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그만큼의 공정한 시장이냐, 그만큼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이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년을 유예해달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년 유예뿐만이 아니라 2년 사이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나아가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정말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더라도, 세금을 내더라도 아깝지 않은 시장, 세금이 아깝지 않을 만큼 공정한 시장을 만든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전면 과세를 한다고 하니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1%가 아니라 그 유탄을 맞을 수 있는 99%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같이 이제 좀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치 논리는 원체 이제 어려운 거니까. 하지만 1% 대 99%의 대결 구도를 만든다면, 그거는 어떤 정당의 여건에 따라서 그게 유불리가 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그게 국민들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고, 이게 결코 1% 대 99%의 대결이 아니라 그 1%를 타겟팅한 세법 개정이 99%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설득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아주 정말 뜻깊은 분이 오셨는데, 한국 주식 투자 연합회 대표이십니다. 즉 개미 투자자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 대표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 대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법이 어떻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에 대해서 말씀 자세히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 복장이 좀 캐주얼한데요. 오늘 전투 모드입니다. 5시 반부터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합니다. 어저께도 했고요. 지난 일요일도 했습니다. 촛불 집회 사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법안 의결 통과
되기 직전 주말까지 월화수목금 5시 반부터 7시까지 민주당 사업에서 촛불 집회를 계속 강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는 한 60여 명이 참석했고 어저께는 한 16명 참석했는데요. 뭐 평일이라서 크게 많이 오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저희는 그 만행이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크나큰 위험, 재앙이 될 수 있는, 참사가 될 수 있는, 빌런이 찾아올 수 있는, 이건 예고된 참사랑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강행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표현이 될지는 몰라도 가미까지 전략이 아닐까. 국민도 죽고 민주당도 망하고 그런 가미까지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봐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금투세 강행하면 우리나라 주시장에 크나큰 충격을 줄 것이다. 주가 하락할 것이다. 국민들 재산 피해 볼 것이다. 의식 있는 의원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반대를 하는 기류도 있고 뭐 직접 통화해 본 결과 또 그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기재위원 포함해서 또 뭐 상당한 의원들은 꼭 해야 된다. 한 번 정해진 거 왜 바꾸려고 하느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부자 감세 봐줄 수 없다. 그런 논리 함몰돼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 강행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안 하고 논리 함몰돼서 금투세 강행을 꼭 해야겠다. 국민의힘이 싫으니까 반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싫으니까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안 된다. 그런 쪽에 너무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투세 도입의 문제점은 뭐 상당히 많이 있고 뭐 제가 전문 지식은 전혀 없지만 뭐 길게 얘기하자면 뭐 20-30분도 더 필요할 것 같지만 뭐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까 의원님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글로벌 위기 또 국내 주식시장 하락한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크나큰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은 일단 피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유예해 놓고 2년 동안 우리나라 시스템을 좀 제도 정비하고 좀 선진국 수준으로 좀 끌어올리고 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국 수준이냐? 그러니까 주식양도세, 금투세 도입한 국가는 선진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이고 또 그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자본시장 점수를 평가했을 때는 냉정하게 낙제점에 가깝다고 봅니다. 주주 환원율, 배당 성향, 그다음에 기업 거버넌스 지배구조, 투자자 보호, 주주를 무시하는 경향, 오너들이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죄송합니다만 낙제 수준, 최후진 국가 겨루는 수준이라고 보고요. 동아시아 국가에서 금투세, 주식양도세를 도입한 국가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아시듯이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나라보다 자본시장 역사가 약 한 90년 동안 앞섰고 주식양도세 도입하기까지 약 50년 동안 충분한 논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지금 불과 5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자본시장 환경을 먼저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선진국이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양도세를 도입해야지 후진국 수준인데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야 한다. 뱁새가 황소에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년 유예를 시켜놓고요. 2년 동안의 사회적인 논의,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보다 좋은 정책, 제안 그런 게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우려는 사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금투세 도입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 대부분은 의식 있는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폭락한다.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기우일 수도 있지만 현실일 가능성이 저희들은 훨씬 높다고 봅니다. 대만의 경우와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만이 도입했다가 1989년에 1개월 사이에 39% 가까이 폭락했던 경험이 있는데 꼭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겠지만 20%가 빠지든 30%가 빠지든 우리도 하락할 위험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대만하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가 판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확률이 오히려 상당히 낮다고 봐서 우리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말하는 이제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1%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1%가 우리나라 주식 50%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1% 안에는 대기업 오너들까지 포함해서 50% 가까운 이제 수량이 있겠지만 대주주
대주주를 제외하고 나서 순수한 개인 큰 손들 몇백억 몇천억 굴리는 자산가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 발전했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27.5%, 미국은 22%, 5.5% 세금 더 내고 불공정한 대한민국에서 내가 왜 주식을 하지? 그런 의식 가진 그 개인 큰 손들이 먼저 빠져나가면 500만 원 투자하는 사람도 손해보고 100만 원 투자한 사람도 손해보고 그러니까 99%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식은 심리게임인데요. 금투세가 만약 12월 2일 날 그러니까 통과가 의결되면 그 순간 12월에 그 패닉장이 올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이지만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매도를 먼저 버튼을 누른다면 그 재앙 수준의 그 대참사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사는 이제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그 민주당이 내세우는 그 부자 감세 뭐 일부는 맞습니다. 그게 완전히 틀린 그 논리는 아닌데 그 일부만 가져와서 대입해서 그것만 강조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숲을 보지 않고 나무 하나를 가져와서 이 나무가 옳다, 이 나무가 먹는 영양소를 뭐 다 먹여야 된다라든지 하여튼 이제 그런 논리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부자 감세는 금투세 도입이 부자 감세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기관은 금투세 도입과 아울러 거래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입니다. 금투세는 개인한테만 해당되고 외국인 기관은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법인세 낸다? 기존에 내던 겁니다. 증세 부분이 아닙니다. 외국인도 그러니까 일부는 주식 양도세 내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외국인도 늘어나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개인만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금투세가 감세하려고 도입했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증세의 목적으로 당연히 도입되기 때문에 증세 부분을 누가 감당하느냐? 국민들이 1,400만 투자자만 감당을 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세 인하에 따라서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챙깁니다. 그러면 외국인 기자가 기관이 부자입니까? 평균적인 국민이 부자입니까? 당연히 평균적으로 국민이 가난하다고 봐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봤을 때는 민주당의 주장은 허구고 금투세 도입이야말로 가난한 국민들, 평균적으로 가난한 국민들한테 세금을 늘리는 그러니까 빈자 증세, 부자 감세 라고 그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뭐 민주당도 딱히 부인을 못할 겁니다. 이게 팩트니까요. 그러니까 금투세 도입에 그 잔가지를 모두 쳐내고 그 알맹이는 결국 개인 증세, 기관 외국인 감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골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금투세 도입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너무나 큰 충격파를 던질 것이기 때문에 도입돼서는 안 될 악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하여튼 개인들이 큰 불만이 그러니까 개인 독박 과세 아까 설명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왜 독박으로 혼자 모든 세금을 다 내야지 그런 이제 민심이 좀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투세 반대 국회 동의청원에 국민들이 2주 만에 5만 명 돌파했고 사안선이 이제 5만 명인데 하여튼 지금 이제 기재위원회 청원 소위에 이제 올라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투연은 만약에 강행된다 그 순간부터 저희는 민주당 의원들 낙선운동을 총력으로 5만 2천 명 회원 그다음에 1,400만 투자자와 연대해서 낙선운동을 펼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중요한 게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게 외국인 우대 정책이다.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 문제입니다. 왜 조세 형평성 얘기를 꺼냈냐 하면은요. 외국인들은 지금 주식 양도세를 냅니다. 근데 모든 외국인이 내는 건 아니고 조세 협약을 맺은 국가 외국인들은 본국에다 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이익 받으면 미국에다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런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세 미협약 국가 플러스 조세 회피처 국가 그 자금이 119조 원인가 우리나라에 투자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 종목 지분의 25% 이상 가지고 있는 외국인만 세금을 내고 24.99 지분을 가지는 사람들은 100억을 벌어도 1원짜리 하나 세금을 안 냅니다. 외국인들이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모르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2017년에 자국민 차별이다, 역차별이다 해서 25%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것을 5%로 낮추려고 입안을 했었습니다. 입법 발의해서 통과를 앞두고 외국인이 반발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반발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소속 외국인들이 압력을 넣었겠죠. 외국인 반발, 금융투자협회
집회 반발. 기재부가 꼬리 내렸습니다. 민주당 당시 김동연 부총리 시절에. 그래서 2018년 2월에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때는 외국인이 반대했으니까 철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민주당 뻣뻣하게 너네들 조용히 해. 원래 통과하기로 시행하기로 했던 거니까 너네들 뭐 민심 상관없어 했던 거 하기로 했던 거니까 그냥 강행할 거야. 부자 감세 안 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내야지. 이렇게 외국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하향하는 거에 대해서는 꼬리 내리더니 국민들이 난리가 났는데 민심은 무시하고 강행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때는 되고 또 지금은 왜 안 되는지, 외국인은 되고 국민은 왜 안 되는지 민주당 지도부 기재위원들한테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거래세 인하해 주니까 신동근 간사님 말로는 그때 국회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으로는 1인당 거래세 인하로 17만 원 혜택을 본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한테 이로운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거래세 인하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고용재 의원 같은 경우 폐지 법안도 내셨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 거래세 인하 폐지는 오히려 그 당근보다는 독소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단타 투자 성향이 세계적으로 심한 편이고 만약에 거래세가 폐지된다 그러면 외국인 단타 전문 증권사 우리나라로 몰려옵니다.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 그 자본 인출이 대단히 쉬운 나라로 그 소문이 나서 뭐 공매도 맛집 또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외국인 단타 증권 전문사들이 거래세가 없어지면 우리나라에 몰려 들어와서 AI 프로그램 가지고 1초에 수천에 거래되는 고빈도 단타 매매하면 개인들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래세가 없어졌다고 인하됐다고 우리나라 개인들이 처음에는 좋겠지만 외국인 선수들하고 게임을 할수록 외국인 그 프로 선수들이 이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대한 그 제안을 이따가 하고요. 하여튼 국민만 증세하는 빈자 증세는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우리 정의정 대표님 말씀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씀하시는 속도와 톤 보니까 그 안에 정말 분노와 당황감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의정 대표님 특별한 정치색을 띠지 않으시는 분 같으신데 공개석상에서 특정 정당 낙선운동을 얘기하실 정도니까 이거는 평소 때 정치 세계안에 특정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분노, 절망감,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우리 정의정 대표님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개미 투자자로서 대안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법안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상황과 때가 맞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 전문가가 지금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먼저 김병철 우리 국회 수석전문위원에게 몇 가지 여쭤보고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병철 수석전문위원은 사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했을 때 정부를 향해서 민주당이 비판하는 가장 큰 얘기가 이겁니다. 왜 2년 전하고 입장이 달라졌느냐, 정부가. 2년 전에는 국회에서 추진할 때 정부도 동의를 해서 그리고 동의한 걸 넘어서 중간에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2년 유예 기간을 줬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입장을 번복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고 이것이 혹시라도 강행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떠한 우려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은 그리고 제가 또 정부에서 나온 지 몇 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부의 입장은 알지는 못하지만 저 나름대로 정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은 성격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크게 공평성과 효율성의 두 가지 측면을 갖다가 들 수가 있습니다. 공평성이다라는 것은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떤 조세제도를 도입을 하였을 때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투세라는 것은 그 당시에 2년 전에는 이러한 공평성을 갖다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측면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경제주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중에서 소득세는 가장 비효율적인 조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금투세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금투세가 시장에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시장 여건과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양호한 경우에만 이렇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본시장도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20년도에 이 금투세 도입을 결정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시장 여건과 경제 상황이 그래도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가 22년도에도 4% 이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국제기구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유동성이 많이 풍부히 풀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시장의 상황이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 연초에 비해 가지고 주가 지수가 35%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184%나 증가하는 등 주식시장이 그래도 양호한 상황을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야 합의로 과세의 공평성 측면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시장 상황 그리고 경제 여건 자체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2년 후에 이제 이러한 과세를 준비를 하면서 도입을 하자라고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장 여건과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양호한 상태로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 당시의 상황하고는 180도로 이제 바뀐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보면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으로 보면 주요국에서 통화 긴축을 하면서 금리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 여건이 상당히 불확실해졌다는 점을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상승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서 상승하게 되고 오히려 한미 간에 금리 격차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그 외부 변수에도 갑자기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작년도 7월 최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30% 이상 빠지고 있고 거래대금도 코로나 이전 상황처럼 아주 거래대금도 아주 규모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분석해 볼 때는 이제 2020년도 금투세 도입 당시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오히려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오히려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히려 크게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일단 2년 동안 당분간은 유예를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보자라고 결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쟁점들을 정리해서 구조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뜯어봅시다. 뜯어보는 방식은 민주당 논리를 소개를 하고 그 민주당 논리가 과연 맞는지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최승호 원장님께서 워낙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쭉 연구를 계속 해오셨으니까 우리 최승호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은 이걸 큰 틀에서 공평과세 그야말로 당연한 법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또 꽤 되시더라고요. 이 금투세가 공평과세의 틀을 쓰고 있지만 외국인 기관과 일반 투자자를 적나라하게 차별하는 법이다. 이제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현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라서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제도가 실행되게 되면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히 내왔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이 더 침체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을 억누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년 단기적으로 수익을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게 되면 상승의 이러한 곡선 자체, 상승의 탄력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되면 결국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거나 하는 상황까지도 연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해외의 제도와 비교해서도 장기적으로 이 세금에 대한 제도가 유형과세나 다양한 방식에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투자자에 비해서 더 불리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해는 장기적으로 손실을 뭐 3년간, 5년간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한 해에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5년이라는 기간 내로 정해서 이것을 유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이러한 그 투자의 이익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마이크 앞으로 좀 주실래요? 저 여기 진행자 마이크 자, 마이크 체크하는 동안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아까 공평과세에 틀을 썼다고 그러는데 공평과세에 틀을 썼다는 말은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 매기겠다. 돈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 안 내도 된다. 이게 이제 공평과세의 가장 틀인데 문제는 이게 시행되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그 세금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거나 다른 방식을 찾을 거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내려가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손해를 더 보는. 그래서 이거는 공평과세의 틀을 썼지만 오히려 공평을 해치는 불공평과세다라고 하는.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증권 거래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래세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농특세라고 해서 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세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제도 금투세, 소득세를 하면서 사전적으로 농특세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선행적인 조치가 선행된다면 그러한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특세와 이 거래세 자체가 거래세는 소폭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중과세적 성격, 이 금융 분야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구조가 지나치게 가혹하게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이 투자자들의 불이익, 이런 제도적인 불이익은 매우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 외국의 이 금융투자 이 세제에서는 뭐 다양한 이제 특성들을 보여주는데 대개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제가 이 설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행하려고 하는 이 제도는 그런 방향에 부합하도록 설계가 보완되거나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장기 투자를 하려면 장기적으로 당해년대 원천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손해 본 거와 이익 본 것들을 장기적으로 상기시킬 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현 이 제도에서는 5년이라고 하는 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사실 더 긴 기간 또는 그 내부적으로 다양한 분야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소득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0에서 20% 정도의 낮은 세율로 또는 거의 세금을 물지 않는 방식으로도
세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7.5% 최고 세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세율로 이 제도를 그것도 다른 거래세와 함께 부과를 하면서 또 기간적으로도 상당히 짧은 기간에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합리적인 제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그 거래세 관련해 갖고 좀 같이 좀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이게 어떻게 하다가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 근원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증권 거래세를 낮춰주려다 보니까 그럼 그 세수 비는 거 어디서 찾아야 되지? 아 그래, 그러면 부자들에게 양도세를 많이 걷지 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증권 거래세는 왜 낮추자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증권업계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즉 거래세가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많은 매매를 하게 되고 그 매매 수수료, 브로커리지 수입을 얻는 증권사들에겐 상당히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한 10여 년 전부터 증권업계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게 드디어 2020년에 국회에서 이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만큼 세수를 걷어야 되니 그러면 상위 1%에게만 거둡시다 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된 건데 어저께였죠? 지난 국회에서 요거를 금투세 도입을 추진을 하셨던 민주당의 최운열 전 의원님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금투세 도입의 핵심은 소득세 신설이 아니라 증권거래세 폐지다. 즉 이 세법이 개정된 거에 대한 배경을 잘 설명을 해주셨죠.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인터뷰가. 거래세를 낮춰서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본래 취지다. 그런데 자꾸만 없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새로 만들어 부과한다고만 알려져 있다. 자, 하나가 좀 더 덧붙여야 될 텐데요. 이 생각을 해보시죠. 거래세를 많이 낮춰주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인데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12개월 동안의 개인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그 1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약 13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거래 비용으로 쓴 것, 즉 거래세와 매매 수수료 합쳐서 13조 7천억이었습니다. 13조 원을 벌어서 13조 7천억 원을 낸 거죠. 거래 비용으로. 그 중에서 거래세가 약 25bp를 가정을 했을 때 9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증권세 내려주니까 좋은 거 아니요?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죠. 과연 그게 대한민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대하는 태도인가? 국민들에게 매매를 조장을 하고 자주 사고 팔면 좋습니다 라고 정책 방향을 가져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한꺼풀 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샀다 팔았다 매매하고 증권사 배불려주고 하는 게 목적인가? 혹은 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는 답은 당연하죠. 그런데 주식이 뭔지를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주식의 정의를?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기업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즉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건 기업의 자본을 넣어주는 행위와 같은 거죠.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는 데 따르는 그 이익, 그 과실을 국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가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매매로만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만 급여로서 기업의 이익을 나눠 가져야만 하는가? 주주로서는 우리가 기업의 성장을 향유할 수 없는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 함은 기업의 성장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매매 많이 하세요. 거래세가 낮아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알고리즘 고빈도 매매하세요. 여기는 거래세 이제 없앨 겁니다 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정책 방향인가
이것도 함께 생각을 해볼 과제입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구조적으로도 이 금투세가 상당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합리적이고 올바른 금융 투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될 가능성도 크고 그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개인들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이 결과들의 합으로서 이 법이 만약에 강행이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부분을 짚어야 될 텐데요. 민주당은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공포일 뿐이다. 무슨 소리냐. 특히나 이것을 반대하는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해서 이 법에 이 강행, 특히 조세 형평,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지승모 원장이 아주 그냥 학문적으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주식시장이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수익을 못 내는 애가 매우 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래 왔고요.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다 과세를 억지로 하다 보면 그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통해서 이 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시장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방식의 과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이나 다른 분야의 건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있어서의 그 자금 투자, 이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러한 그 투자 자금 시장의 효율성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과세는요. 예를 들어서 우물로 비교를 하면 물을 너무 많이 퍼내서 물이 고갈돼서 우물이 말라버리면 아무도 물을 쓸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계속 물이 올라오는 거와 함께 그 물을 우리가 기울여서 우물에서 써야 되는 것이지 그 물을 축내면서 그 물이 고갈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식의 과세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침체돼 있고 또 우리 경쟁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낮은 상태까지 내려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은 당연히 철회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적합한 제도를 써야 되는데 지금의 금융시장은 이렇게 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의장 대표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구조적 문제를 뜯어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쟁점이 돼 있어서 상황과 때 문제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 투자자들 개미도 있고 뭐 큰손도 있고 고래도 있을 텐데 이 법이 실제로 강행이 되면 결국은 큰손이나 고래가 뭐 굳이 여기에 남을 이유가 없어도 떠난다. 그래서 전반적인 주식이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하락을 넘어서 자칫하면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은 공포 조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그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작년 말로 반올림하면 1,400만 명이고 올해는 아마 1,500만 명 그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민심 여론은 그 밑바닥 민심이 이를테면 주식 토론방, 뭐 네이버 종목 토론방 이런 데 쭉 훑어보면 또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 보면 그게 진짜 민심이 다 나옵니다. 그거는 선동하는 민심이 아니라 진짜 밑바닥 국민들의 서민들의 민심이 그
모든 댓글이 다 뭐 진짜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감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볼지인데 그게 이제 민심인데 그 민심 중에서 다수가 내년에 금투세 도입하면 다 팔다 정리한다 올해 12월에 정리한다 미국 시장 주식 살 거다 그런 댓글 민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사실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 금투세 강행되면 뭐 무조건 폭락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울러서 공매도 세력들 우리나라 너무나 유명하죠. 그 외국인 공매도 맛집, 외국인 전자동 현금 인출기 이런 그 나쁜 별명이 붙어 있는데 외국인 공매도 세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국민 개인 투자자 대비 그 39배 수익을 가져간다는 한양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반박하는 그 민주당 그 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39배 그 수익을 가져가는데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공매도 세력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평소 포지션하고 똑같을까?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귀재고 귀신인데 그 추세가 무너질 것을 예측하고 12월부터 공매도 폭탄 엄청나게 때릴 겁니다. 왜냐하면 팔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개인들이 새로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개인들이 많을 것이고 특히나 고율세금 27.5% 내는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공매도 세력이 예측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큰 돈을 벌기 위해 엄청난 공매도 폭탄을 쏟아 부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막죠? 정부에서 민주당이 막아줄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얼마 전 국회 토론회 때 세법 토론회 때 민주당 신동근 간사께서 저한테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민주당 그 주가 폭락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신동근 간사님 말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책임질 건지는 몰라도 그냥 허언에 불과하다고 이제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 아직은 후진국 수준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거래소 손명수 이사장께서 언론에 기고한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잠깐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그 상장 기업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선진국의 52% 수준, 신흥국의 58% 수준,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세계 13위지만 그 외형으로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는 미성숙한 청소년기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 그 얘기입니다. 주주 환원율만 봐도 현저히 낮은데 우리나라가 30% 수준인데 미국은 95% 수준.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배당 성향도 17%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업 지배구조, 거버넌스, 물적 분할, 투자자 보호,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아까 낙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태에서 선진국이 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양도세를 도입한다? 이것은 과대망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를 선진화시킨 다음에 금투세를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일단 2년 후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2년 후에 해놓고 대통령께서 공약 내놓으신 폐지로 가야 되는데 그냥 폐지하면 세수 줄어들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현행 거래세를 현재보다 1.5배 내지 2배로 올리자. 그런데 단 손실나는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세 제로, 이익나는 투자 주체에 대해서 현재 거래세의 1.5%, 뭐 2%, 그러니까 이거는 꼭 뭐 정해진 건 아니고 1.4가 될 수도 있고 2.1%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 있는 곳의 세금 완벽하게 구현이 됩니다. 부자 감세 논리 함몰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의 세금 다 낸다. 외국인도 내고 기관도 내고 개인도 내고 공평하게 냅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면서도 왜 거래세를 내야 되는가 이 의문이 뭐 수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 의문도 종식시킬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예측이 무진장 쉽습니다. 세수 예측이 용이해지고 그리고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시키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거래세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이익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고 그러면 거래세 세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개인부터 국가까지 모두 선순환 생태계가 새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TF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좀 단순한 제안일지 몰라도 파고들다 보면 이게 정말 다른 나라에서 안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도해서 좋은 하나의 사례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을 긴급 제안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대호 편집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대호 편집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 검투스의 강행이야말로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반대했던 임대차 3법, 그야말로 재판이다. 재판 수준이 아니라 확대판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런 표현을 쓰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학의 기본이기도 한데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죠. 근데 이제 입법을 할 때 정책을 만들 때 과연 우리 정부나 국회는 2차적, 3차적 사고를 하고 있는가를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도입을 할 때도 사실은 결국에 인간의 본성상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부담을 다 돌리게 될 것이다라는 비판들은 많았습니다만 강행이 됐고 예전에 어떤 의원님인가요? 그 고위공직자분도 그 법 시행되기 전에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저도 이제 최저시급을 좀 많이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결국 가장 힘들어진 사람들은 최저시급을 줘야 하는 사람, 또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그래서 항상 정책을 만들 때는 1차적 사고, 1%에만 부과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세금 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아니라 그 피해가 99%, 100%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상황 논리에 대해서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3,300에서 2,1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고 지금 회복해봐야 뭐 2,400포인트이니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근데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법을 정한다면 그럼 뭐 3,000포인트 가면은 금투세 도입하자고 할 겁니까? 그럼 그때 돼서 예를 들어서 한 4,000포인트 간다. 그러면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건 논리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3,000을 갖다 치죠. 근데 그때 나스닥은 15,000포인트 가면요. 밸류에이션으로 봐야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증시는 만년 저평가입니다. PBR로 보면 신흥국의 3분의 2, 선진국의 3분의 1. PER로 보면 미국 주식이 PER 한 16배, 25배 오갈 때 코스피는 8배에서 12배로 오가죠. 정확히 절반입니다. 그 말인 즉슨 기업이 같은 실적을 올렸을 경우에, 같은 실적을 증가시켰을 경우에 한국에 있을 때보다 미국에 있을 때 주가가 2배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라면 당연히 어느 쪽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같은 세금을 낸다면요. 물론 기본공제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공제 5천만 원, 25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주식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전문 투자자들의 판단.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 기재부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기재부 세제실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조세제도를 신설하는 것, 증세를 하는 건 거위 털 뽑기와 같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표현 썼다가 엄청나게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털을 뽑아내는 것. 그게 증세의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위 털 뽑기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그냥 거위를 삶아 죽이는 그나마 알이라도 낳던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입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체적인 상황을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안 좋은 거는 물론이거든요. 우리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금수대 도입이 주식시장 전체를 아예 더 저평가 받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라는 지적을 말씀 주셨고, 자 이제 우리 김동철 수석 전문위원님께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왜 계속 주장을 하냐면 공평과세라는 그러는 도입 취지나 선량한 뜻 그걸 지금 이제 다루는 거는 사실은 거의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만약에 도입하면
현재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로 질문을 나눠서 드릴게요. 실제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개미 투자자 이외에 이 고래나 큰 손들이 실제로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지금 판단해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대폭락을 겪으면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머지 부분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확 퍼져나가서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위기가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그 두 점 나눠서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먼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투세를 도입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 일단 제가 볼 때 정부의 입장은 약간 지금 상황이 안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 나름대로 조금 살펴보니까는 일단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 양상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패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별 추조 환원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본시장 발전 정도를 언급을 하시면서 해외 주식이 우리의 주식보다도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갖다가 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의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니까는 그 외국인 투자자가 54조 원,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32조 원을 순매도하였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이러한 86조 원을 순매수를 갖다가 하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결국에 보다 매력이 있는 신흥시장이나 아니면 선진국 시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한국의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도 그러면 위험 부담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국내 투자 주식 비중을 갖다가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랬을 때 계속 이러한 경향이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자금력이 있는 개인이 주식 시장을 갖다 계속 메꾸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이 검투세가 도입이 되었을 때 과세 대상이 그 15,000명에서 15만 명, 이건 전체 투자자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어차피 한 해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수익률,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장기에 걸쳐 가지고 어차피 예금보다도 보다 높은 수익률을 쫓아가기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률이 50%라고 높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0%라고 이제 잡으면은 결국에 1억을 투자하고 전부 다 팔면은 이게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 이게 일반 투자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그 상위 그 2년 전의 자료지만 상위 0.5%가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한 50%를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외국 투자가 계속 이제 순매수하는, 그러니까 외국의 주식을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 그 소액 투자자들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식 상장 주식 양도세 비과세라는 제도마저 만약에 없어지는 검수세를 도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한국에 투자를 했었을 때 어떠한 매력이 있을까 하는 저도 의문을 갖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검투세를 갖다가 도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자금력이 있는 개인이 지금 주식 시장을 메꾸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매력 있는 외국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계속 외국 시장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주식 시장의 주가는 하락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서 외국인들도 오히려 한국 시장을 포기를 하고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가지고 이런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이 이 시스템적으로 다른 경제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건 아마 제가 답을 하기에 너무나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진행자 지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큰 작업이 흘러갈 수 있는 곳이 부동산, 채권, 주식 이게 가장 대표적인데, 물론 이제 코인 시장이 그보다 규모는 훨씬 적게 만들어졌지만 아시다시피 주식시장 빼고 나머지는 거의 붕괴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일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최고점보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정말로 간신히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충격을 정말 준다면 이게 다른 데로 전이되면서 전체 시스템 리스크가 확 경제 전반으로 퍼질까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는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냥 단순히 정책 하나를 놓고서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그런 토론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를 결정하고 촉구하는 토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있다가 이 법이 이 유예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바로 그냥 현실이 되니까요. 지금 우리 걱정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우려가 따라서 마지막으로 특히 지금 이 법을 최전선에서 다루고 계시는 우리 유성골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성골 의원님께 분명한 찬반 입장 그리고 정말 당부의 촉구의 말씀 해주시는 걸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의정 대표님이 그야말로 지금 오늘 국민대표, 개미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우리 유성골 의원님을 위시해서 대한민국 국회에 이 법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가 아예 지침을 한번 주시죠. 제가 지침을 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국민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정쟁, 정치, 이념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국민만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 정책일까? 유예일까? 강행일까? 또 유예만 능사가 아니라 유예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도 그려 주시고요. 민주당으로서도 그 억울한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그 여당 그때 당시 이제 국민의힘 야당이었지만 그때 반대한 의원이 24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 경제부총리로 계시는 추경호 의원도 그때 당시 그 찬성을 하셨고, 근데 그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그때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유경준 의원이 이제 간사하셨는데 그때 민주당하고 좀 협의가 잘못돼 가지고 하여튼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바람에 그때 합의 비슷하게 이제 됐다고 해서 그때 당시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대표께서 그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유경준 의원을 혼내고 그래서 표결장에 유경준 의원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 불출석으로 그 표처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때 통과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합의 비슷하게 거의 하여튼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왜 이제 와서 뒤집으려고 하느냐. 그 억울한 것도 많지만 아까 이대호 편집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발점부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수건 사업으로부터 출발한 거지. 그러니까 금융투자업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외국인과 금융투자업계를 위한 법안인지 거기서부터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생각을 달리해서 관점을 달리해서 국민을 위한다면 당연히 2년 유예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성걸 간사님께서는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진행해 주시라고 믿고 이제 21일부터 아마 조세 소위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한번 각오하고 어떻게 좀 민주당 의원을 설득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으로 최성모 회장님께서 간략하게 최종적인 입장하고 당부 말씀. 잘못된 제도가 유예된다고 해서 그 잘못된 점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도 이 제도의 불합리성은 고쳐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치기 어렵다면 사실은 폐지하거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답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릴 때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한테만 벌금 때리듯이 하면 된다. 그래놓고 나서 지금 와서 또 이번에는 5천만 원 이상 1%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도 또 조금이니까 세금 뜯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조금씩 계속 늘려가는 그런 과정은 결국은 세금 공학으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세금을 뜯는 것이 정의고 국가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생태계의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거기에서 국민들이 더 풍요와 이러한 복지를 늘릴 수 있는 길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이 필요한 것이지 세금을 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략적 목표에 의해서 출발한 것이라서 이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대호 교수님께서. 좀 엉뚱한 소리인데요. 저는 이번 금융투자소득세가 논란이 되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논란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왠지 아세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냥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 개미들이나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 관심 안 갖는 시장으로 앞으로도 남을 뻔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이제 1,400명에 이르고 있고 기업의 부를 근로, 노동뿐만이 아니라 자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대가 계속 되고 있고 너무나 그래서 이 논란이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들어야 하는 거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옆에 우리 자유기업원 원장님도 나와 계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나와 계시고 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업은 총수의 것도 아니고요. 오너의 것도 아니고 재벌의 것도 아니고 창업주의 것도 아닙니다. 주주들의 것입니다. 지분이 80% 있으면 80%만큼 20% 있으면 20%만큼 그들의 표를 비례적으로 행사를 해서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거죠. 물론 대리인이라는 그 경영진을 써서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는 그 주주를 비례적으로 보호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기업 환경은 그러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이번 기회에 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상법이죠. 상법 382조의 3. 예. 이걸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된 조항인데요. 지금은 이사는 회사를 대리하여 적법하게 성실하게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주 및 회사를 대리하여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라고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한 문장 바꾼다고 해서 뭐 대단히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근간부터 생각의 뿌리부터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2년 뒤에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유예됐다. 2025년 시행된다. 그럼 그때 가서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때도 또 만년 저평가되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두 갈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금투세 2년 유예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2년 동안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약간 좀 저는 잘못된 이미지라고는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너무 기업과 재벌의 편만 들어준다고 이미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1,400만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5천만 국민들을 위해서 대의적으로 함께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것이 결코 기업의 자유 경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주들에게 기업을 맡기는 그게 바로 자유 경영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토론했습니다. 참 오늘 예상치 못하게 이 의견을 직접 받아서
입법을 하셔야 하는 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월 의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토론 내용 들으신 거 간단하게 통해 주시고 조세 소위에서 어떻게 해나가실지 간략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뒤에 카메라가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런 아주 귀중한 토론회에 와서 충분히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포함한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정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세 소위가 발의이 되서 참세하고 심도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전문가분들 하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에 기재위에 간사였고 또 전체 간사였고 또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논의에서 충분히 의견이 서로 논의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뭐랄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또 요약한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또 우리 본회의에서 헌법기관으로서 소중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발표를 행사해 주셔야 할 김병우 의원님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소감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전 교육인데요. 예결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마지막 전체회의 때 제가 이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기재부에 확실한 유예 입장을 다시 확인을 했고요. 기재부가 당연히 유예 입장은 변함이 없고 확보하라고 답을 했고 저는 아예 투자까지 폐지까지도 고려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또 제 성관 상임위는 아닌데 이걸 또 하게 된 또 이유가 저도 한때 개임이었기도 하지만 저한테 문자가 엄청 옵니다. 이 금투세 폐지해달라고. 제가 민주당의 김병우 의원인 줄 알고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정말 그래서 좀 응답을 해야겠다 더라도 그리고 제가 민주당 김병우 의원께도 그 문자를 토스를 다 해줬습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좀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 꼭 이 법이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의정 대표님 우리 회원님들한테 저와 번호 바꿔달라고 안 되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기자 여러분들 토론회를 잘 지켜보셨는지요? 이 금투세 이 문제는 사실 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적 한계뿐만 아니라 이 법이 2년간 유예되는 과정에서도 그 보완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정책이든 법이든 간에 때와 상황에 맞추어서 전체 총량 이익이 커질 때 해야지 줄어들거나 줄어들기는커녕 판 자체를 깨버리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을 때 정책이나 법이 시행돼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해 당사자, 전문가들 모두 이 대한민국 국회가 이 법의 유예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의도 연구원은 이 금투세와 비슷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토론회를 지속 여러분의 관심을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같이 해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